안녕하세요. 상상수원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종목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최근 K배터리 발전 전략을 통해서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성장이라든지 점유율을 높일 청사진들을 제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가파른 조정세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섹터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금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 과연 2차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날개를 달고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거고요.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SDI도 있을 거고요. SK이노베이션도 있을 거고요. 화학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러한 배터리 3사, 셀 3사의 납품을 해주고 있는 소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너무나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중에서도 좀 숨어있는 종목, 그리고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이번 주 움직임이었습니다. 수목금 해가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충격을 좀 받았고, 주간 수익률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1.94%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그리고 저가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마이너스 3%에 가까운 2.83%의 변동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아마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말 향후 어떠한 시장들이 좀 펼쳐질지 정말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안개 속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시황적인 부분들은 제가 한번 콘텐츠로 한번 녹화를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러한 시장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도 시장에서에 대한 충격파들이 상당히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2차전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이제 K배터리죠. 저 K자 좀 뺐으면 좋겠어. 이 K푸드, K팝, 그리고 K컨텐츠, K드라마, 너무나 많아요. K미디어, 너무나 많습니다. 이 K자가 또 유행이 돼가지고, 모든 오만 것에 다 K자가 붙어가지고, 예. 어찌됐든, 제가 좀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좀 유행에 좀 민감해야 되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셔야 되고, 트렌드에도 굉장히 남들보다 빠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건 맞기는 한데, 이러한 이제 좀 명칭에는 오글거립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2차전지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계획이 잡히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그리고 시장의 규모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나오길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R&D 지원이라든지 국내 생태계 조성이죠, 조성. 조성으로 집중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없긴 했지만 어찌됐든 정부 정책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2차전지와 관련된 섹터분들에 대한 성장세를 이끌어가기 위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계획만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원료 소싱이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 재활용, 그리고 소재 국산화가 좀 핵심 화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스토리들은 셀 3사죠.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SDI,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LG전자의 발표가 좀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포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포엔. 국내 배터리 업사이클링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 최성진 대표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또다시 한번 또 프레젠테이션을 좀 했습니다. 그만큼 폐배터리 관련된 재활용 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결 자체는 바텀업 부분이다. 그리고 산업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을 좀 이어가자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기업들의 스토리들을 좀 꿰고 계셔야지만 2차 전지를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수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은 2차 전지 하반기가 과연 조금 더 나아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코로나 기저효과 부분들을 좀 빼고 나서라도 하반기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 자료를 한번 저희가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글로벌 판매량 추이입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판매량 추이인데, 어떠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글로벌 전기차 월간 판매량 추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움직였죠? 2021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의 뭐 350% 이상, 그리고 100만 대 가깝게 지금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저효과 부분들, 그리고 2000년도에 너무나 큰 성장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 그리고 반드시 쇼티지겠죠?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주춤했었던 부분들인데, 이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2분기죠. 예, 2분기 시점에서 거의 100%가 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3% 정도 증가를 했던 224만 대가 좀 판매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유럽의 강한 수요는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의 회복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감안을 좀 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도 이러한 이제 성장 추이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시장이 눌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최근 들어서 너무 좋아요. 첨보라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볼까요? 네, 첨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실 텐데, 첨보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간 기준으로 수익률이 거의 21% 가깝게 상승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안 같은 경우도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5%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 드디어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물적 분할 이후에 그동안에 좀 지쳤었던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지난주 말을 통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5일선, 21선 차례대로 정배열에 대한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산 소재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 부분 좀 잘 지켜보셔야 되는 그러한 한 주를 좀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한 한 주를 기본으로 해서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치들,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죠. 올해 하반기에 이어질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베이스가 될 수 있는 K배터리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산업에서 전동화, 무선화가 가속화되고 친환경 규제도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배터리와 관련된 스토리들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시장의 고성장,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주도권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좀 해줬고요. 2차전지 시장 규모가 향후 10년간의 8배 성장 전망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작년도 20년도에 461억 달러였다라고 하게 되면 10년 뒤죠. 30년에는 3,517억 달러로 예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니만큼 새로운 국가 기간 산업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욕심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축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2차전지 1등 국가 달성, 그리고 소부장, 국산화로 내실을 다져보자라는 기치 아래 K배터리 전략회의가 이루어졌고요. 자, 세부 추진 과제로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차세대 2차전지 관련된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리튬암, 전고체, 그리고 리튬 메탈 등을 조기 상용화하자라는 게 세부 전략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민간 R&D 투자를 향후 10년간 20조 원 투자를 하자라는 게 두 번째 세부 추진 과제였고,
세 번째로는 7세대 차세대 소재 선정이죠. 뭐 고체 전해질, 뭐 리튬 금속 음극재, 리튬왕 양극재, 리튬 공기 양극재, 듀얼, 다가이온 소재, 레독스 커플 나트륨 양극재. 그리고 R&D를 통해서 차세대 배터리 파크를 구축을 하자라는 거. 그리고 기술 격차 확대를 위해서 핵심 소부장, 요소 기술 확보를 하자라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수요 시장을 좀 창출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버텀업 부분이죠. 베이스를 깔고자 하는 전략들을 제시를 해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부합하는 종목군들을 좀 찾자라고 하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하반기 투자 전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7월달 들어서 가지고 2차전지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이 뉴스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좀 캡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7월 7일과 7월 수일, 그러니까 7월 7일과 7월 1일 날 나왔던 뉴스들을 좀 클리핑해서 주요 내용들인데, SK이노베이션이 중장기 투자한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가 5년간 18조 원 정도. 그리고 SKIT 중장기 투자한 발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용 분리만 생산 능력 확대를 25년 기준 합산 45평방미터로 진행을 하겠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미국 투자 계획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규모 면으로는 3조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목적으로는 미국 애틀란티스 대응을 위한 현지 설비 구축. 요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SDI. 향후 미국이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협조한 그 무역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자동차 분야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미국 내 공장이 없는 기업들은 약간 요러한 이제 경쟁 구도에서 좀 탈락, 뭐 누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좀 굉장히 좀 좋게 보이는 뉴스 중에 하나다.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출자 공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첨보가 되게 중요해요. 규모 5년간 5,000대 25억 신설 자회사를 통해서 설비 확보를 2만 톤 이상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전해질이죠, 전해질. 아, 전해질인가? 네, 음극재? 음극재. 이 부분들일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좀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기사 부분들을 좀 또 보여드리게 되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목요일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요일날 거하고 이제 LG화학 거하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부분들인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이 나왔습니다. 뭐 규모는 언론 보도상으로는 아직 불명이고요. 2차전지 소재 수직 계열화를 위한 분리막 개발팀 신설을 하겠다.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 SKI 테크놀로지죠. 이와 약간은 좀 경쟁 구도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서 좀 볼만한 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상향되는 패턴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규모는 한 6천억 정도, 그리고 포항에 양극재 공장 건설하겠다. 6만 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최근에 2차전지와 관련된 투자 계획이 잡혀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좀 쏟아지는 양 자체가 좀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너무나 좀 좋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 종목 한 종목씩 흐름들을 좀 지켜보게 되면 일단은 배터리 셀, 그렇죠? 예, 3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정도 충격을 받은 이후에 박스권 하단에서 무너지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보시게 되면 빠지는 과정에서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만한 그런 히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LG화학은 좀 빠졌어요. 3%대에 대한 하락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화학 부분이겠죠. 이 부분들하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분수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좀 아직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러니까 상승을 하려고 하는 기운들보다는 여전히 박스권에서 뭐 저가 매수주 정도만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LG화학은 조금 더 빠지게 되면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80만원대 초반까지만 와도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되게 좋죠.
엄청나게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2차전지 분야가 6월달, 5월달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더블 바텀을 만들어내준 이후에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세 들어왔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보시게 되면 기관 쪽은 계속적으로 순매수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순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거의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 배터리 3사 중에서 수급적인 부분들만 놓고 봤었을 때는 삼성 SDI가 가장 크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변동성이 너무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제 대장주죠. 2차전지 쪽에서에 대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이노베이션, LG와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은 한두 종목 정도 내 포트폴리오에 좀 담음이 치면서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소재 쪽에 더 관심이 좀 가지실 거고요. 이 소재 쪽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단연 에코프로 BM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5월 25일입니다. 하이니켈기죠. 양극재 공급 확대를 위해서 CAMON이죠. 공장 신설을 확정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3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약 1,300억을 투자 예정으로 좀 두고 있고, 연간 생산 캐파를 3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라는 게 좀 시장의 관측입니다. 2023년까지 추가적인 성장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기존의 증설 예정 물량 감안시 2023년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이 무려 얼마? 14만 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확실시 하고 있고요.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PR 자체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좀 받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향후죠. 향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너무나 좋아요. 보시게 되면 작년도 한 해 영업이익이 548억인데 2021년도 12월달, 그러니까 2021년도죠. 2021년도에 대한 영업이익을 942억 정도, 거의 곱하기 2죠. 기저효과를 좀 감안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너무나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PR 자체가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향후 성장성, 그렇기 때문에 PR 자체가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그 PR 자체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만큼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좀 공부를 좀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주가 기대치들이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포스코 케미칼도 실적만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년도 매출액이 1조 5천입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액 자체를 한 2조 정도 예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600억,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1,400억에 육박하는 1,396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에코프로 BM 자체도 곱하기 2였습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기저효과를 좀 감안하시더라도 거의 곱하기 2 실적, 영업이익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주가가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포스코 케미칼도 관심을 좀 가지시게 되면 좋은 결과물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숨어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로 좀 보고 싶은데, 이 종목은 꼭 2차전지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상승 추세, 그리고 기존의 상승 추세,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해 상반기 내내 좀 조정을 받았던 과정,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그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인데, 좀 변수는 많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세 종목 중에서 약간은 변동폭이 더 좀 크게 나와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에요.
자, 후성이라는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후성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대한 탈피 구간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저가를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에 3월 달에 저가가 얼마죠? 거의 이제 만원대를 살짝 좀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 바닥권에서의 교수형 캔들이 좀 나오고 나서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부분들,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들이 2021년도 상반기에는 굉장히 좀 어두웠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N자형 파동을 만들어 주긴 했지만 그 N자형 파동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길게 나왔다는 거 좀 눈여겨보시면 하겠죠. 그리고 1차적으로 4월 달에 하향 이탈시키는 모습도 좀 보여줬지만 직전 저점에서 크게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지루한 장기간 박스권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조정에 대한 흐름들이 좀 이어졌는데, 최근에 2차전지 상승 부분들 그리고 저가 자체를 굉장히 좀 높여가면서 반등에 대한 기틀을 좀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의 고가죠. 14,000원. 그리고 2021년 4월 달에 대한 고가,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고가, 이러한 라인들을 딱 이어보시게 되면 기존에 근 한 6개월 동안 이어져 왔던 하락 추세를 최근 들어서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이 기업이 왜 돌파가 된 거야? 수급을 볼까요, 한번? 수급을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이 굉장히 잘 들어와요. 6월 달에 보시게 되면 30만 주 정도가 한 번 정도 들어왔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6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돌파죠. 이 돌파가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박스권에 대한 N자 파동 나오고 하락 추세가 돌파되는 이후 수점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같은 경우죠. 7월 9일이죠. 7월 9일과 7월 8일 같은 경우는 40만 주, 50만 주 정도가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후성이 왜 이러한 상승 그림들을 만들어내주고 그동안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이러한 이제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은 딱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 중국 시장에서 배터리 소재 공장 대규모 증설이 올해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분기죠. 예, 연말에 테스트가 좀 완료가 되고 1분기 테스트 가동을 통해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용 매출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당히 좀 높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인데, 이 후성 같은 경우 어떤 업무들을 좀 해주고 있고 어떠한 제품들을 생산을 해내주고 있는지 이거를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자, 후성입니다, 여러분들. 자, 냉매가스입니다, 냉매가스. 그리고 반도체형 특수가스, 그리고 2차전지 전해질. 국내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제조를 해주고 있고 생산을 해내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 양수 겸장을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특수가스 공장도 지난 연말입니다. 2020년도 연말에 증설을 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긴가민가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공장 공급하기로 한 물량 자체가 계약을 좀 한 뒤 증설을 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반도체 소재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조금 축소로 좀 부진했던 중국 전기차 시장이 2022년도까지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하겠다, 연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국 전기차 신규 모델들에 대한 출시가 나오게 되면 후성도 이러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후성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에 배터리 공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컬 전기차 업체들에 공급하는 그러한 양 자체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이 쿠션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후성 같은 경우는 거의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요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후성이라는 종목이고, 앞서 실적 부분들 되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 후성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해서는 뭐 남부럽지 않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러한 예상 실적을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작년도에 2,600억, 그리고 올해 예상하고 있는 매출액 자체가 3,000억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하죠. 작년도 한 해 28억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260억 정도 예상을 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러한 실적들을 좀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원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셀업체 대비해서 우리가 시장이 조금 더 좀 심심하고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내 계좌에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신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 어려운 시기 좀 이겨내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오늘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최영동 고수, 최영동 전문가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말씀 좀 드렸으니까 이 이후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저와 같이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참 시장이 많이 어렵게 진행이 됐습니다. 잘 진행이 되는 듯 했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뭐 뜬금없는 진짜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발목을 잡힌 상황인데 뭐 늘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해답을 찾을 것이고요. 그 해답을 찾은 이후에 또 정상적인 계좌들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그리고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뒤로 덤블링을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는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